방첩사에서 방첩사 실무자가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비해서 수사 인력 한 100여 명을 준비를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보고를 했고요. 이와 별도로 국회 주변에 현장 상황이 혼란하니 현장 안내 목적으로 영등포경찰서 인력을 한 5명 해서 10명을 요청을 해서 경찰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그 지침을 받아서 방첩사에 이미 요 10명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도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합동수사본부 구성 100명 인력 지원을 보고받았을 때 즉시 이거를 갖다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제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아침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당시 수사기획관과의 통화 당시에 제 옆에는 다른 출장자들도 있었고 또 수사기획관 옆에는 국수본 내 다른 국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이 내용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사기획국장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한병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최초에 보고받은 시점은 11시 58분이고 그 즉시 경찰청장께 두 가지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11시 49분에 보고받았던 그 100명에 대한 사전 준비 요청. 그러니까 그 100명에 관한 것은 바로 보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그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게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달라 이런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1시 58분에는 우선적으로 국회 쪽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내하거나 할 지원 병력을 한 5명 정도 연락처를 달라 이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먼저 경찰청장에게 선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서 바로 즉시 전화로 계장에게 지시를 하고 그 회의가 끝난 이후에 한 12시 한 2, 30분 정도 돼서 내려와서 그때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네. 아마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기 앞서 선관위에 자료 요구가 있는데요.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지난 20일 아침에 MBC 방송에 나가서 제도 개선, 선거법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당 간사실, 저희 의원실이죠. 당일 오후 4시에 아무런 언급도 없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관련 제도 개선이라는 문서를 사후에 이메일로 보내고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실은 계속 이메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이메일이 왔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알아보니까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 실과 윤건영 간사님 실에도 어떤 내용을 이메일을 보내거나 내용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관위가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당 간사실과 야당의 특정 의원에만 사후에 이메일로 통보한 것은 선관위가 헌법 19조와 21조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국민 재갈 물리기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또 야당의 특정 의원과 결탁해서 반헌법적인 재갈물리법 법안을 추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선관위 법제과에서 법안 검토 요청,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제도 개선 제목으로 여야 의원에게 보낸 이메일의 발송 시간대, 그리고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된 과정과 법안 내용을 하게 된 과정에서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 또 여론의 공감대가 있었는지 이메일 발송 캡처본 자료와 함께 타임테이블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정연욱 땡땡땡 뭐 전국에 있습니다. 의원은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괜찮다고 하고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현수막은 안 된다고 세 차례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총장님,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해석이 나갔는지요? 예,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짧게 사안에 좀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사안은 지금 의원실에서 이 현수막 관련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느냐 여부에서 구두 질의가 있었고 그 관계에서 저희 질의 그 담당자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 법문만 검토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가 탄핵소추 의결전 제명화 감옥가자 같은 프랜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었고요. 저희 기준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법상 명백하게 제한 금지된 경우에 하나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고 지침을 밝혔는데 그럼 정당 현수막과 같은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254조 그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그 조문만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네네. 감안해서 저희는 오늘 오후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긴급 안건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유권적인 해석 그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게 아직까지는 걸면 안 된다고 하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이 아직 유효한 겁니까? 여러 각도로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결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요, 현재는 그럼 유효한 겁니까? 걸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구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지금 그 잠정적인 조치는 그냥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를 중단했다는 말씀이네요. 네네네. 네. 또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통신망 집회 및 시위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나 투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년, 최대 3천만 원 벌금형으로 강력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 지금 선관위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선관위 불신죄를 묻겠다. 선관위 투표 관리에 일단 의심도 품지 말라는 선관위 셀프 성역화법으로 오해받기 좋습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속구리 투표 사태가 재발하면은 비판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SNS나 뭐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처벌하고 싶다는 것이 선관위의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이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지적을 받지 한 이 말을 SNS나 유튜브에 나가서 하면 10년 이하 징역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 말씀해 보십시오. 네. 총장님, 이 법 개정 검토는 도대체 누구 생각입니까? 지금 진행된 내용은 제가 진행하라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과거에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 2022 그 전서부터도 계속 제기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선거자유방해죄라든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이런 부분들로 전부 고소고발을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이 나거나 네. 총장님, 선관위를 의심한다고 이 일부 국민들이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지적한다고 해서 선관위 내부의 자정작용부터 그런 법 추진부터 먼저 해야지 이런 미묘한 시점에 선관위가 지금 탄핵 정국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그런 건 아닙니다. 제기했다고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해서 저희가 저희 내부 위원회에 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고 개선 재료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면이 있으니까 저희 선관위 위원회니까 선관위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이 부분에 또한 책임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종전에도 부정선거론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그러면 개선이 종전에 개선을 네네. 하셔야죠. 지금 네네. 이 시점에 한 것은 시점상 그렇-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공감대를 형성이 됐으면 위원님들께서 좀 해주시고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처벌법규로서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근데 면이 큽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총장님, 네, 지금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위원장하고도 아무 논의가 네, 네. 없이 그 방송에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나가서 합니다. 하신 게 예, 그 맞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최근에 그 현안 질의 시간에 그 야당 의원님들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왜 부정선거론자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조치가 미흡하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으셔서 지금 사안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정선거론자들을 대응하고 있지만 현행 법규 미비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차제에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이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이 범죄행위 이런 부분들을 범죄행위로 봐서 규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거기에 관심을 표명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럼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말씀이 있으신 상황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거에 연구했었던 그 결과를 그 원하시는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만약 행안위 입장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한테 먼저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관심이 가시신 분이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자료만을 인터넷상으로 자료만을 저희가 가진 내부 자료만을 공유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야당 의원 중에 한 2분 정도에 대해서 자료만 그 인터넷으로 보내드렸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민감한 기단이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간사님께는 이런 부분의 자료가 이 의원님들한테 공유가 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보내드려라라고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돼 있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대변인이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이 취지는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이제 한 부분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가 좋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묻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국민의 그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영역을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그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공청회도 열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야만 이와 같이 형사적 법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지금 그 단시일 내에 이런 법률적인 조항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네. 네.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시각의 그 부분이 중대한 국면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은 논의가 활성화돼서 하기를 바라는 의미였을 뿐입니다. 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국수본부장님께 예. 여쭙겠습니다. 혹시 답변 시간이 부족하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예,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계속 소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25일까지 출석할 걸 통보했습니다. 국수본에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틈을 보인다,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주기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만약에 25일까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시겠죠? 그 1차적으로는 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주체가 예.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예. 공수처와 저희와 조율을 한다면 뭐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적극적 의사를 개진한다 이렇게 봐도 네, 됩니까? 그걸 포함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검찰이 체포조 관련해서 본부장님과 간부들 10명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의원님 그 비상계엄 선포 전후부터 현재까지 예, 아니 짧게 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 방해 좀 행위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동의하시냐고.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용현 씨의 체포를 경찰이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방첩사 압수수색도 시도했는데 검찰이 먼저 해서 실패했습니다. 일종의 가로채기라고 봐집니다. 검찰이 사전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초동 수사가 조금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수사기관보다 제일 먼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12월 7일 저녁에 저희가 발부받아 그 다음날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몇 시간 전에 김용현 씨가 검찰로 자진 출두를 하면서 일종의 가로채기를 한 거죠. 저희도 좀 당혹스러웠고 초기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본부장님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영장은 왜 발부가 됐을까요? 법원에서 혹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내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장 발부 사유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게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예, 다만 휴대전화 내에서 저희가 추출할 전자정보의 기간이라든가 예,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고요. 네.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참고인한테 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치 않죠.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경찰 간부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례적인 거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체포조 관련해서 이 국수본은 방첩사의 명단만 제출했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등포소 직원 10명이 현장에 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명단만 제출한 게 아니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라고 제가 봐야죠. 보고하기엔 영등포 소직원 10명이 아니라 예. 이 자리에도 영등포 소장이 와 있는데 이런 통상의 다중 아니 맞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다중 예. 시설을 다중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인원들을 인원들 중에서 10명을 10명을 줄여서 줬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명단을 주고 예. 그리고 만나기로 했던 수소 충전소 앞에까지 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관계에서 뭐 국수본부장이 관여됐다라는 의심은 전혀 갖지 않는데 예, 예. 저희한테 설명할 때 명단만 제출됐다라는 게 잘못인 거예요. 현장에 와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 안 하셨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지호 김봉식이 받았다는 개헌 문건 국수본이 확보했습니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파기했기 때문에. 자, 그럼 파기했으면 증거인멸 아닙니까? 뭐 어쨌든 명백한 증거인멸 같은데요? 맞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아니 긴급 체포를 증거인멸이잖아요. 구체적인 증거를 파기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받은 개헌 문건을 파기한 건 증거인멸이죠. 의원님 내란죄에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한 내용에 진술이 있었습니까? 개헌 문건에 대한?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안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개헌 문건 안에? 어쨌든 경찰청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한 진술이 일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 추적 이야기도 개헌 문건 안에 있었습니까? 뭐 그거는 아마 그 방첩 사령관이 예. 요청했던 그런 그 비슷한 진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조지호, 김봉식, 조태열, 최상봉 4명이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윤석열 씨한테 개헌 문건을 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간담회에 참여했던 12명 중에 조지호, 김봉식은 아닙니다만 이런 개헌 문건을 추가적으로 받은 사람이 더 있습니까? 최상목 부총리에게 받아서 저희가 또 저희 수사기관에 저희에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수사 서류에 첨부를 했습니다. 예, 다른 인원들은 없습니까?
다른 의원들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사 다 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받은 거는 최상목 부총리 건입니다. 예,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건이 하나의 문건 형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메모 형식 정도였습니까? 내용은 뭐 저한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워드로 쳐져 있는 그 한 페이지짜리 한두 페이지짜리인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조잡스러운 메모 수준이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청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아폰 관련해서 여쭐 텐데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애초부터 비아폰 썼습니까? 빨리 답해 주십시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차장이 모르는 비아폰을 경찰청장이 저는 씁니까? 뭐 비아폰은 쓰지는 않고요. 네. 지금 권한 대행이시잖아요. 지금 뭐 지급 받아야 됩니다. 예. 원래 그 제가 묻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비아폰 안 쓴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썼는지 알고 있냐라는 걸 묻는 거죠.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비아폰 쓴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국수본에서 어떻게 수사되는지 그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경찰청장 거는 모르겠고 서울청장은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지난 11월부터 지급을 받아서 경호처에서 쓰다가 이번 계엄 사태 이후 곧바로 경호처에 반납한 거로 저희가 11월부터요? 11월부터. 11월부터. 예. 자, 그러면 비아폰 통신 내용은 압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비화폰 통신 내역은 예. 경호처에 있는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신병을 빨리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이 제일 확실한 건데 구체적 근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청장 권한대행에게 묻겠습니다. 김복신 청장은 안가회동 잠깐만 끊어주시고 나와주세요. 예, 김복신 청장은 안가회동 이후에 서울청에 와서 근무를 했어요. 예. 계엄 선포 3시간 전까지.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서울 김복신 청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계엄과 관련해서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3시간 동안 김복신 청장이 컴퓨터만 보고 있었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저는 책임인 거예요? 예, 저도 사실 계엄 사실을 알고 늦게 도착한 바람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3시간 동안 김복신 청장은 아무한테 이야기 안 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네, 유성건 의원님. 예, 본 의원이 서울경찰청의 12월 3일 정오부터